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목요일과 금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한옥소 소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미국 시장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에너지 관련주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유가가 일단 많이 올라가면서 재고가 일단 줄어들면서 올라갔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승률 1위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비순환제도 그다음에 올라갔고 유틸리티 같은 것도 좀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근데 기술주들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 이제 모습이고, 헬스케어는 뭐 항상 만년 일단 하위권에서 맴도는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정책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의료 부문에 일단 돌아가는 재정 갖다가 축소한다든지, 약가를 갖다 인하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을 이렇게 보면 유틸리티하고 테크놀로지가 좋습니다. 최근에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좋죠. 한 달을 보더라도 이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좋다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주도 최근에 이제 한 달 동안은 좋은 흐름을 갖다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달, 일주일, 이렇게 하루씩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올라갔다가 후퇴했다가 올라갔다 후퇴했다 이것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한 반년 정도를 전체를 본다면은 이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미 이전에도 일단 여러분들 울트만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AI가 거품론에 거품이 잔뜩 끼어 있다, 뭐 이런 지적을 했었죠, 그죠? 이번에 또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시가 거품이 잔뜩 끼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품론을 제기한다는 것은 IT, AI 중심의 그러한 주가 상승이 너무 과도하다, 이런 이제 인식을 갖다가 갖게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주가를 갖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이 엔비디아는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AI가 과열을 갖다 빈다고 해서 AI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 엔비디아도 그렇고 오라클도 그렇고 팔란티어도 그렇고 지금 이런 종목들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놉시스도 일단 4.53% 떨어지는 이런 야사를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뭐 AMD도 떨어지고, 그죠? 자, 그 상태에서. 근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세를 갖다 보이는 그런 약세를 띄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그 인텔이 왜 올라가느냐? 엔비디아에서 인텔에 50억 달러를 갖다 투자한다는 거 아닙니까? 인텔은 또 거기다가 미국 정부가 57억 달러를 갖다 투자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런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갖다 하다 보니까 인텔은 일단 이제 6.41% 올라가면서 오늘 급등하는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일단 많이 올라갔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회장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일단 자신감을 표현했죠, 그죠? 인공지능이 팽창하면서 HBM 부분에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DRAM 이런 쪽에 성장이 이제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 슈퍼 사이클을 탈 것이다. DRAM도 그렇고 낸드 플래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고정거래가 현재 해물가가 그야말로 급등하는 양상을 띄고 있죠. 슈퍼사이클 탄 것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오늘은 떨어졌어요, 그죠? 이런 떨어진 부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조금은 좀 같은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오늘 많이 올라갔어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2차 전기차들이 조금씩 다 올라간 상태인데 테슬라가 올라간 것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올라갔습니까? 바로 10억 달러의 일단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일단 이제 대규모의 일단 여러분들 1조 달러에 달하는 신규 급여안이 이제 지금 제시가 되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그 급여안을 가지고서 바로 일단 로봇 사업이라든지 자율주행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투입할 것이다, 그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차 전지에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우리가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번 달 31일까지 사실상 자동차 보조금을 갖다가 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30일을 넘었으면 이제 보조금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다만 세액은 일단은 이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제 혜택은. 뭐 그런 정도로 일단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걸 앞두고서도 일단 이런 테슬라 같은 이런 정도 올라간다는 거는 뭔가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또
어느 악재들이 반영됐다. 뭐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일단 한 가지 특징적인 현상은 이 에셋 매니지먼트, 자산 운용 관리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뭐 BX 같은 경우, 블랙스톤이죠, 그죠? 이조모토 지금 3.69%로 떨어졌고요. 그 KKR, 이조모토 일단 이제 6.32%라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뭐 오늘 0.33%밖에 안 밀렸지만은, 블랙록은 이제 우리나라의 AI에다가 투자하겠다. 아시아 태평양에 AI 허브, 그러니까 수도를 일단 이제 삼겠다. 뭐 이런 해서 거의 투자하겠다. 수십억을 갖다가 투자하겠다. 그런 입장인 거죠. 그리고 일단 이제 아폴로 글로벌 이제 매니지먼트 이 회사도 5.33% 떨어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운용사들이 이렇게 좀 또 떨어지는 양상도 우리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시장에 또 힌트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일단 여러분께 살펴봤는데 한번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 이 파월은 금리 인하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갖다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만약에 혹시라도 일어나지 않고 동결을 갖다 한다.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 시장은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AI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은 막대한 투자에 따른 이자 비용을 갖다가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일단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정도로 일단 지금 좀 부담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 파월은 정시 버블론을 갖다 제기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시 버블을 일으킨 것은 AI, IT, 뭐 이런 쪽이죠. 그죠?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다 올라갔습니다, 사실. 그런 과도한 상승에 대한 일단 경계심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버블론은 오픈 AI의 여러분들, 샘 울트만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제 좀 조심스럽기도 하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 거는 나중에 일단 더 올라갈 수는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또 날벼락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점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우크라 있지 않습니까? 이 영토가 회복이 가능하다. 이 말은 러시아에 대한 도전적인 이제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러시아의 어떤 이제 뭐 군용기들이 만약에 나토 지역에 갔다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격추하라 이런 이제 격추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쟁에 대한 어떤 격화 이것에 대한 일단 불안감이 이제 있기도 하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런 점도 우리가 경계심을 갖다 갖게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트럼프는 민주당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예산안,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이제 미국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일단 이 예산안을 갖다 통과시켜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민주당이 또 일단 이제 반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셧다운 우려가 있다는 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셧다운 우려에 대한 어떤 이제, 야기되는 내용들이 해마다 일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별로 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에 대해서 크게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은 메이저리 일단 매수를 갖다가 하지 않습니다.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잘 사다가 이렇게 바뀐 거죠. 경계심이 좀 일고 있다. 그 지수의 조정에 있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매도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갖다 우리 보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 시장을 갖다가 이제 우선 한번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은 어떤 상태입니까? 최근에 기관들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개인만 사고 있죠. 이런 구도가 됐을 때 지수가 이렇게 조정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일봉상으로 우리가 보면은 어제 많이 빠졌다가 중심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원래 주가가 완만하게 올라갈 때는 중심선을 지지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선을 달고 등락 혼조를 좀 거치고 나서 볼린저 밴드를 수축을 시켰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상승 기조가 꺾인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오른 데 대한 좀 휴식을 딱 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또 상승 기조로 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은데 이걸 60분봉으로 보면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갖다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A파가 떨어졌죠. 그죠? 매수 신호가 들어가서 B파 반등을 이렇게 좀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C파도 이렇게 거치가 돼요. 그죠? 이제 그리고 나서 바닥을 또 확인하는 과정이 또 일단 이제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상승 기조로 이렇게 다시 또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그동안에 이제 과도하게 상승한 데 대한 이런 이제 조정 과정 갖다가 다소나마 좀 거쳐야 되는 그런 순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 과정 갖다 이렇게 좀 일봉선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상승세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현 정권이 5,000포인트라는 그런 목표를 갖다가 제시해 놓고 일단 가는 그 과정에서 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방향을 잡고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우리가 보니까 지금 현재 조정을 갖다 봤더라도 그렇게 뭐 두렵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적절하게 조정을 갖다 거치면서 에너지를 보강하고 상승의 속도를 해서 그 다음에 가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조정을 갖다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고 주도주로 일단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실 것 같고 이 반도체에 대해서 일단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스팟 프라이스 그러니까 현물가가 치솟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랙트 프라이스, 그 다음에 이 고정 거래가가 지금 또 솟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죠? 자, 이런 사실을 갖다 우리가 보면은 확실히 메모리 분야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이쪽에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뭐, 저장과 관련해서, 데이터 저장과 관련해서 일단 낸드 플래시도 일단 주목을 받는 것이고, 또 일단 이제 반도체 D램 같은 경우에는 HBM과 연결돼가지고, 역시 IT, 그러니까 AI에 있던 이제 시장 팽창과 더불어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이런 쪽에서 수요가 상당히 지금 이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현재 D램과 낸드 같은 이런 이제 메모리 분야가 그냥 일회성 반등으로 거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호황을 갖다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2025년, 2026년까지도 지금 이 반도체 D램 가격의 상승이 이어지면서 호황을 갖다 구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각은 현 시장의 주도주다. 업황이 좋은 만큼 호재도 없다. 또 사이클을 타는 만큼 좋은 호재도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AI 시장이 팽창하면서 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칩이라는 것은 GPU 플러스 일단 HBM 아니겠습니까? 그죠? HBM에서 일단 이제 수요가 또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리도 일단 회장이 직접 나와서 일단 자신감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캐파가 일단 이제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이제 HBM에서는 뒤로 물려나 있었던 상태였고 밀려나 있는 상태였고 이제 캐파가 크다 보니까 HBM4에서 일단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삼성전자가 일단 이제 수혜폭이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전에 주도해왔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과정 체제로 일단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 HBM4부터는 그러면 아무래도 일단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반도체가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반도체 업황이 슈퍼사이클을 타게 되면은 가장 큰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 달려도 좋을 것입니다. 삼성전자라는 것은 반도체는 여러 사업 중에 한 일부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비중이 크지만은. 그래서 통신이라든지, 미디어 디스플레이라든지, 그 다음 휴대폰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체적인 실적의 성장성은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도 캐파가 반도체 분야에서 크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계속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D램 업계는 그만큼 일단은 AI와 연결돼 가지고 HBM 수요가 급증하면서 앞으로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미국에서 제기되는 AI 거품론 이것이 전개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일단 뭘 하겠습니까? 그만큼 D램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HBM 수요도 그죠? 이렇게 될 때는 이제 반도체가 그때부터 조정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그죠? 특히나 뭐 지금 엔비디아에다가 엔비디아에서 사실 오픈 AI에다가 140억 불을 갖다가 지분을 투자를 하고 그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오픈 AI는 이제 막 AI 투자를 확대하면서 칩 수요를 늘리지 않습니까? 그 칩 수요는 어디에서 받아옵니까? 엔비디아에서 받아오게 되겠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내부자 그래다 뭐 이렇게 이제 지적들을 합니다,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일단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성장세가 나중에 가서 한계가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도체가 단순하게 뭐 인공지능 시장의 팽창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슈퍼사이클을 타는 것이나 아니면 그 이외의 분야도 일단 이제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어쨌든 슈퍼사이클을 탄다는 거기에 관점에서 보면은 반도체는 주도주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SK 그다음에 후공정 장비, AI 반도체 이런 쪽에 우리가 조정을 보일 때 지금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일단 이제 우리가 주목할 점은 10월 이후 배당 시즌을 갖다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지금 9월이 다 거의 지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석의 연휴를 지나고 나면 이제 10월 달 장세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뭐 저 PBR을 해가지고 밸류 관련주가 역시 이제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정부도 일단 이제 5,000포인트 목표를 두고서 배당 수익세를 갖다가 인하할 가능성을 갖다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회와 일단 논의하겠다 이렇게 입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35%를 두고 있다 보니까 너무 과하다는 얘기죠. 25%를 낮추라 이런 압력이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갖다 상의하겠다 하니까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10월 이후 배당 시즌에 도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배당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정권이라든지 은행 보험 그 다음에 지주사 이런 것들이 유리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포커스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3차 상법 개정안이 지연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이제 우려가 일단 나오면서 어제 정권이라든지 금융주들이 많이 빠졌고 지주사도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근데, 그것은 설에 불과할 뿐이고, 지연되거나 그럴 만한 그런 이제 아직까지 뭐 특별한 어떤 이제 뭐 그런 느낌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다시 또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이 상법 3차 개정안 이 상법이 중요하냐면은 자사주 매입을 할 때 소각을 갖다가 지금 하자는 게 일단 이 상법 개정에 들어있는데 만약 그게 소각을 한다면은 얼마나 되는 72조 규모가 됩니다. 72조. 근데 그게 전부 일단 어느 쪽에 있느냐면은 바로 일단 지주회사라든지 금융주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단 만약 연기가 된다면은 소각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늦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일단 이제 한주당 가치가 이제 떨어질 것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투자들이 팔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제 그래서 매물을 받은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이제 설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에너지부 장관이 알래스카 LNG 이 송유관 사업에 대한 그 참여 기업들 갖다 모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거기에 우리가 참가를 갖다가 일단 검토한 기업이 뭐냐면은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여태까지 알래스카 개발관들이 움직임이 없었는데 다시 또 이런 어떤 에너지부 장관이 일단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서고 있는 걸 보면은 이런 관련된 것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KBI 동양강철. 원래 동양강철이었는데 앞에 KBI를 갖다 붙였죠. 그죠? 이런 종목들이 일단 이제 주목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와 관련한 종목들이 여기에 있는 KBI 동양강철, 넥스틸,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텍, 휴스틸, 하이스틸 이런 등의 종목들이 거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일단 우리가 한번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KBI 동양강철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반짝할 수 있는데 한번 매수했다가 단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날까? 트럼프는 노벨상 욕심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을 만나서 노벨상을 딸 수 있는 근간을 갖다 말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김정은은 비핵화를 갖다 빼면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죠? 근데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가 북한의 비핵화에 있는 만큼 그러면 이게 일단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만나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만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일단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서로가 일단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만난다면은 일단은 또 판문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죠? 그 일정한 이제 하락을 하다가 또 반짝하는 이런 모습도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좋은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부실한 종목들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을 갖다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진핑이 APEC에 참가할 것인가 이 문제도 일단 중요하겠죠, 그죠? 중국 관련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틱톡을 갖다가 일단 이제 바이스탠스 지분을 80%를 갖다가 미국 기업에 이제 매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갖다가 매각을 허용했다는 것 자체가, 시진핑이 했다는 자체가, 미중 간의 일단 통상 협상에서, 지금 뭔가 꼬인 부분을 다 풀어보겠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APEC인데, 그 APEC에 일단 참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참가한다면은, 미국과 트럼프와 만나겠지만은, 또 이 대통령과 만날 거 아닙니까? 그죠? 만난다면은 이제 한중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한한령에 대한 어떤 해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 관련주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일단 이제 실질적으로 그거 만난다고 해서 한한령 해제될 것인지 아닐 그런 어떻게 알겠습니까? 쉽지는 않을 거다 말이에요. 그죠? 화장품이나 카지노, 면세점, 여행,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발성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일단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가에 사가지고 있다가 또 온다 그러면은 한 반짝 팔고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봇주는 그렇습니다. 노란봉투 통과를 갖다가 하면서 노동계의 쟁의가 또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업들은 빨리 이 인력을 갖다가 일단은 로봇으로 대체한다든지 공장 자동을 갖다가 서두른다든지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 금리 인하의 수혜주가 바로 로봇입니다.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죠? 또 정부도 R&D 투자를 하면서 로봇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을 갖다 해야 될 그런 이제 대상은 뭐 이러한 종목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협동 로봇, 두산 로보틱스, 레이버 로보틱스, 유로메카, 프로미스 이런 것들, 물류 로봇, TV 로보틱스, 유진 로봇, 뭐 로보티저, 레이버 로보틱스, 제닉스 로보틱스, 뭐 이런 TXR 로봇, 지메스 이런 것들이고, 그죠? 의료 로봇, 코렉소, 큐렉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산업 로봇이 있습니다. T-로보틱스, 라운테커. 그 휴머노이드 완제품, 휴머노이드 부품, 로봇 AI, 소프트웨어,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또 피지컬 AI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런 이제 종목들에 대한 이제 관심도 우리가 한번 가져볼 수 있겠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조방은 어제 일단 좀 살짝 올랐어요. 그죠? 주도적인 삼성자가 좀 주춤하면서 조방원주가 좀 반짝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이는 상태인데, 미래 성장 부분을 갖다 앞당겨서 반영했습니다. 사실. 뭐 미국에서 많은 것이 마가 재료 속에서 일단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은 사실상 이미 많이 땡겨서 반영한 겁니다. 사실. 사실상 주도주에서 이탈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단 이제 조방을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이다 이렇게 봅니다. 틈새 상승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가 쉴 때 좀 반짝하고 또 반도체 올라가면 또 자리를 내줘야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형님이 앞에 나가면은 고개를 숙여야 되고 그죠. 또 형님이 좀 쉴 때 또 고개를 들고 노릇을 하고, 왕노릇을 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호재가 나타나면은 반짝했다가, 또 사라지고, 이런 과정을 다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다만, 이 원전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조정을 받고 뭐 힘을 못 쓰고 있지만은, 이 한미 관계가 지금 꼬여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APEC 회담 이전에 막 풀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풀고 나면은, 한미 관계가 일단 관계 개선으로 일단 나가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원전과 관련해서 TF 구성도 일단, 할 것으로 보이고, 2030까지 10기를 건설한다고 했으니까 100조 정도. 그러면 그렇게 이제,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할 수 있고, 2050년까지는 300에서 400기를 건설하니까 미국 시장이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일단 이제 우리나라 원전이 지금 거기에 일단 이제 참여해야 되겠죠. 그죠? 연말에 미국 원전 관련해서 TF라든지 뭐 또 기업 간에 일단 JV 설립도 일단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 원전은 앞으로 기대가 된다. 연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뭔가 한미 관계가 꼬임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해결되면 이제 그걸 기점으로 삼고서 미국도 빨리빨리 일단 이제 또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2030까지 지금 이제 임기 전에 원전 사업이 일단 이제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죠. 정부 간의 TF 구성,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간의 조인트 벤처 설립, 이것이 일단 이제 뭔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때, 그때 주가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좋지만은 연말에 가면은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이번 달 31일까지가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됩니다. 다만 일단 세제 혜택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죠? 한 1,000만 원 정도 높아집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어떤 물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육 조건을 갖다 이야기할 때 가격이 중요한 겁니다. 가격이.
그 비싼 거는 안 사고 싼 거는 산다. 기본적인 소비 구조가 그런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싸니까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따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걸맞게 기술 개발을 해왔고, 그 개발한 기술들이 내년에 일단 상용화되고, 그 기술은 계속 진보할 것이고, 혁신도 따를 것이고, 이런 상태가 된다면은, 사실상, 점차, 이제 2차 전지가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 싶고, 유지비를 따져볼 때, 내연차보다 2차 전지가 훨씬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부품이 훨씬 적기 때문에 고장률도 낮습니다. 고장이 나면은 뭐 몇십만 원 이렇게 나가는, 몇백만 원 나가고 하니까, 그죠? 그런 점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전기차가 유리한 면도 있으니까,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은 캐전 탈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오늘은 일단 이제 테슬라가 많이 올라갔고, 리비안이라든지 다른 전기차도 일단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 2차 전지 그렇게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9월을 넘었으면은, 그 우리 했던 악재가 일단 마지막으로 일단 이제 다 지나가는 상태가 되고, 이미 주가는 그걸 반영했고, 이제 10월 이후부터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UBS에서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다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제약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바이오주가. 2030까지 비만 치료제 가격이 7% 하락할 것이다. 또 화이자가 비만 치료제 기업 매세를 인수하면서 지금 2파전에서 3파전을 일단 이제 확산됩니다. 그죠? 한국 기업들이 설 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동국제약이 주사 맞는, 시간을 갖다가 지연시키는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이제 개발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쨌든 그것도 한번 이제 주목할 일이지만은 어쨌든 바이오주에서는 이 엘로가 기대되는 종목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엘로 관련주. 자, 그 점을 우리가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략은 그렇습니다. 반도체, 금융, 지수사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조정을 받을 때 일단 사는 것이고, 반도체가 좀 많이 올라오면은 또 팔았다가 다시 또 조정받을 때 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금융, 그러니까 정권, 은행, 보험 같은 이런 이제 금융주하고 지주사는 10월 이후 배당에 대해서 한번 대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중기로. 자, 그 점을 우리가 참고죠. 배당을 갖다 노릴 때 들어갔다가 많이 올라가서 시세 차익이 나면 팔아야죠. 또 조정을 받으면은 또 배당을 통해서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시세 차익이 더 중요한 것이 배당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할 것 같고요. 메이저가 집중 매수하는 종목들, 특히 프로그램 매수하는 종목들이 요즘에 잘 올라갑니다. 프로그램 매수하는 대상은 뭐 아무리 좋아도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 대상을 갖다가 쭉 한번 점검해 보고 그 매수 우위를 갖다 보이는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자는 말씀이고, 추격은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오를 때는 팔고 내릴 때 사고 시장이 다소 좀 불안해졌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갖다 우리가 잘 고려하면서 가보자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키움 정권을 한번 주목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키움 정권은 아시다시피 정권주고, 정권들은 많은 일단 단기성 자금을 갖다가 이용해서 커미션을 갖다가 이제 취하는 것이 바로 일단 정권사들이고 하기 때문에 주가적인 하락이 있다면은 우리가 매수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5만원 요 부근을 갖다가 일단 지지라인으로 삼고 들어오면 사가지고 또 반짝으로 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하면 되겠죠. 그죠? 그 정권주가 일단 3차 그 개정안, 상법 3차 개정안에 대해서 일단 어제 연기될 것이다 해서 일단 불안했는데, 일단은 주가들이 떨어지면 사는 거죠. 그죠? 그 사가지고 또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높아지니까 또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일단 치고 빠지는 전략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죠? 자, 이런 전략으로 한번 여러분들 임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됩니다. 오늘은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한번 참고하시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알래스카 개발가는 좀 한번 바짝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